오늘은 확률과 통계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덧셈 정리 좀 빨리 끝났었죠. 문제가 좀 빨리 풀려서 빨리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조건부 수업을 하고요. 조건부 확률 수업을 하고 독립시행까지 수업을 하면은 오늘 수업 끝이 날 겁니다. 독립시행 문제가 좀 몇 개 안 되네요. 멀던 시간을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 수업이고요. 두 번째 일정인 거죠. 수업 자체는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요. 곱셈 정리는 덧셈 정리와 다르게, 덧셈 정리는 이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데, 얘는 뭐예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 하면은 원래는 이제 어떤 전체 경우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확률로 계산을 했었어요. 즉 PA는 뭐예요? 전체 S분의 A의 경우의 수를 얘기했었죠. 근데 이때는 뭐냐? 어떤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 여기서는 사건 A라고 할까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전제 조건이에요. 이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고요. 사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게 됩니다. P B바 A 이렇게 쓰는데 얘는 PA분의 P A교 B가 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 전제 조건이 애초에 바뀌어 버립니다. 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학교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요. 안경을 쓰는 학생과 안경을 쓰지 않는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200명 중에서 안경을 쓰는 학생이 120명인데 안경 안 쓰는 학생은 80명이죠. 안경 쓴 남자애가 80명이래요. 안 쓴 여자애는 40명. 그 다음에 안경 안 쓴 남자애는 50명, 여자애는 30명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 남자애 중에 안경을 쓴 애일 확률. 그러니까 남학생 중에 한 명을 골랐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남학생 전체는 130명이었어요. 130분의 안경 쓴 애 80, 즉 확률은 1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애 중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남자애에서 안경 쓴 애를 찾아라. 이런 전제 조건이 바뀌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바뀔 때마다 확률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PA바 B랑 PB바 A랑은 서로 다른 거예요. 감안해 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건 PB바 A.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전제 조건이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 자체가 분모에 내려가요. PA분의 PA교 B. 자, 이렇게 제한 조건이 붙고요. A바 B는 얘는 B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B 사건 전제 하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묻습니다. PB분의 PA교 B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오케이? 이 정도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분모에 내려가는 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 이 바를 옆으로 뉘어보세요. 그럼 A가 분모 쪽에 있죠. 그래서 A가 밑으로, 얘도 B가 밑에 있죠. 그래서 B를 밑으로 이렇게 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그럼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건 A,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자, 이때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입니다. 독립은 서로에게 영향이 없어. 서로의 영향이 없다. 종속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만요. 뭐지? 뭐가 떨어졌어요. 잠깐 소리가 나왔고. 자, 종속이면 서로의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수식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독립의 경우에는 보통 조건부 확률이 P, B, 바 A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PA분의 PA교 B가 돼요. 근데 얘 말을 다시 살펴보면 얘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 전제 조건 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근데 독립의 경우는 사건 A가 일어나든 안 나든 사건 B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인 경우엔 얘가 뭐가 되느냐? 그냥 P, B가 되어버려요. 얘가 요 뒤에 요 일어났던 전제 조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식이 그대로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은 그대로 만족을 합니다. 수식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독립인 경우에는 PA의 확률 곱하기 PB의 확률이 뭐다? PA교 B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립이에요. 독립. 그러면은 종속일 때는 어떻게 돼요? 종속일 때는 PA 곱하기 PB가 PA교 B랑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같으면 독립, 다르면 종속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독립일 때는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독립일 때는 P A바 B는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P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PB바 A는 얘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PB가 돼버려요.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든 애초에 전제 조건 자체가 나랑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 자체가 나랑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한테 가장 이렇게 와닿을 만한 설명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이 100명 중에 2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학년에서 서울대를 갈 확률 관계 있어요? 여러분 위에 학년이 대학을 가든 말든 여러분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서울 100명 중에 100명 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윗학년이 2명밖에 못 갔다고 여러분 학년도 2명만 가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독립 같은 경우 여러분 친구가 무슨 대학을 갔어. 그랬을 때 내가 그 학교에 붙을 확률, 그 친구가 붙든 말든 나는 관계없어요. 같은 과만 쓰지 않으면 사실 관계없어요. 같은 과를 쓰면 좀 관계가 있죠. 왜냐면 그 친구가 붙으면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냥 같은 학교를 썼을 때 붙을 확률, 같은 과를 쓰지 않고 다른 과를 썼을 때 그거는 그 친구랑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 친구 붙을 확률하고 나 붙을 확률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독립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속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갈까요? 용어 몇 가지. 자, 보건 사건. 보건 사건이라 하면은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사건은 이제 제비를 뽑기를 하는데 총 10개 중에서 3개가 당첨이고 그 다음에 7개가 낙첨입니다. 낙첨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보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린 뭐라 그러냐? 보건사건이라 그래요. 앞에 사람이 당첨을 뽑든 낙첨을 뽑든 내가 뽑을 확률은 여전히 10분의 3인 거죠. 이런 경우를 보건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럼 다른 사건은 뭐가 있냐? 바로 비보건 사건이 있습니다. 비보건 사건은 쉽게 얘기해서 제비 뽑기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다시 넣지 않습니다. 다시 넣지 않는다. 얘는 다시 넣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인만 해보고 다시 바구니에 집어넣고 얘는 다시 집어넣지 않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붙었으면은 교환을 하고 떨어졌으면은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형태. 그럼 앞에 사람이 떨어진 걸 뽑으면 나는 운이 좋은 거고 확률이 올라가니까 앞에 사람이 당첨이 되어버리면 나는 운이 없는 거죠. 왜? 당첨 제비는 3개밖에 안 들었는데 앞에 사람이 하나를 뽑아버리면은 내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줄어들잖아.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비보건 사건이라 해요. 그래서 주로 보건 사건은 독립에 가깝고요. 비보건 사건은 종속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주로 이제 보건 사건이 독립, 비보건 사건이 종속 형태로 많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게 일단 오늘 배워야 할 개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사실 개념만 들어서는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실제로 적용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자, 28번부터 봅시다. 28번.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의 여사건은 10분의 3. 즉 PAC, A의 6건의 확률은 10분의 3. 그 다음에 B바 A. B바 A는 얼마? 3분의 2일 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집합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얘를 갖고 PA가 얼마예요? PA는 10분의 7.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PA분의 PA 교 B가 얼마다? 3분의 2인데 결국에는 PA 교 B가 3분의 2 곱하기 PA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PA는 10분의 7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0분의 7이네요. 얼마예요? 30분의 14.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참고로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교 B의 전체 가로치고 이거의 6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의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A 교 B가 30분의 14였어. 30분의 14. 이거 2로 나누면 15분의 7이네. 15분의 7까지 되네요. 그럼 얘는 얼마? 15분의 8.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28번 문제입니다. 오케이? 얘는 집합처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집합처럼 생각하는 게 참 좋다. 그 다음에 29번. 이게 제 교재랑 여러분 교재랑 문제 번호가 좀 달라요. 이게 오류가 나면서 민세를 할 때 PA는 5분의 3, PB는 5분의 4, 그 다음에 PA바 B는 4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PB바 A를 구하여라. B바 A는 하고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얘를 풀어보면은
B분의 P A 교 B고요. 이게 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P A 교 B는 P B의 4분의 1. 그렇다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정답은 5분의 1이네요. P A 교 B는 5분의 1이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P A분의 P A 교 B입니다. 그러면 P A는 아까 5분의 3이었고 A 교 B는 5분의 1이었으니까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오케이? 29번의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30번입니다. 아하, 이 30번. 어느 회사에서 P제품 70개, P제품, Q제품, 이거 70개와 Q제품 30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P제품은 이제 정상제품과 불량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불량품이 8개, Q제품은 불량품이 2개면 정상품은 Q제품은 28개, P제품은 64개입니다. 각각 10개와 90개로 주어지네요. 이때 구매한 제품 중 한 개를 선택했더니 불량품이었다고 할 때, 그럼 불량품 중에 P제품일 확률 8.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8이 되는 겁니다. P제품일 확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잘 읽고 해석만 할 수 있다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뭐다? 침착해야 한다. 침착해야 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1번도 말로 읽는 문제네요. 31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31번 문제를 풀게요. 어느 학급은 남학생 18명.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때 물리, 화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 된대요. 그럼 물리와 화학 듣는데 남자가 몇 명? 18명. 여학생은 17명. 총 3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물리 듣는 애가 13명이래. 그럼 화학 듣는 애는 5명. 그 다음에 여학생은 화학을 듣는 애가 9명이래. 그러면 물리 듣는 애는 8명이네요. 이때 화학을 듣는 애가 남학생일 확률, 화학을 듣는 애들 중에 남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화학은 전체 14명이 듣습니다. 14명 중에 남자애는 5명, 14분의 5 이렇게 주어지겠죠. 오케이? 자, 30번이야. 31번과 32번이었네요. Sorry. 31번, 32번. 31번 번호를 잘못 봤어요. 33번의 별표 하나 쳐보세요. 여러분 이거 독립종속을 찾는데 사실 이렇게 주어지면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세 사건 ABC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의 사건이다. 서로 종속인 것은? 독립도 아니고 종속인 거 물어봤네. 자, A 사건은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2, 4, 6이에요. B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온대요. 2, 3, 5입니다. C 사건은 6의 눈이 나온대요. 1, 2, 3, 6이에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종속인 걸 물어보면 일단 PA는 얼마예요? PA는 2분의 1. 그 다음에 PB도 2분의 1. PC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이때 A, B, C 세 사건 중에 서로 종속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A랑 B를 먼저 해볼게요. P, A 교 B는 얼마입니까? 겹치는 게 2의 하나, 6분의 1입니다. PA 곱하기 PB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네요. 얘는 종속입니다. 뭐야, 바로 이렇게 끝났어? 네, 종속이에요. 1번이네요. 이런 진장.
자, 그 다음에 2번은 해볼게요. A와 C. A교 C는 얼마예요? 2하고 6, 즉 3분의 1입니다. PA 곱하기 PC는 얼마예요? 3분의 1 나왔죠? 이때는 독립이에요. 얘는 서로 같지 않으니까 얘는 같고, 얘는 종속이고 밑에 건 독립이다. 1번은 종속, 2번은 독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B와 C 계속 해봅시다. B교 C는 B하고 C에 곱하는 거 3, 2, 3 이렇게 두 개 있네. 3분의 1. PB 곱하기 PC는 3분의 1이네요. 이거 독립입니다. 서로 같으니까 독립이다. 4번 A의 6건과 C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2번이 독립이었죠. 그러면 4번도 독립입니다. 왜냐면은 A랑 C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A와 C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A가 일어나든 말든 C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2번은 A가 일어났을 때 C가 일어나는 거니까, 4번은 뭐야? A가 안 일어나고 C가 일어나는 거.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뭐예요? 둘 다 독립이 맞는 거예요. A가 2번 일어나든 4번 일어나지 않든 C의 확률은 변함이 없다. 독립인 거죠. 그럼 3번과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와 C가 독립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5번 B의 6건과 C는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정보는 뭐다? 만약 A와 B가 독립이면 A의 C와 B, 그 다음에 A와 B의 C, 그 다음에 A의 C와 B의 C, 이것도 전부 독립입니다. 전부 독립. 오케이? 전부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3번까지 풀어봤고요. 3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표본 공간 S는 1부터 10까지래요.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모임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땐 사건 A가 13579, 홀수네요. 사건 A는 13579 홀수 이렇게 되고요. 사건 B는 2,K, 이 두 사건이 독립이래요. 가능한 K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PA는 2분의 1, PB는 5분의 1입니다. 10분의 2니까 5분의 1. 그러면 PA 곱하기 PB는 뭐예요? 10분의 1이죠. 그 얘기는 뭐야? PA교 B가 10분의 1인데 이 K값이 뭐다? 홀수여야 된다. 왜냐면 교집합이 2는 짝수라서 겹치는 게 없어요. 그게 뭐야? K가 겹쳐야 되는데, 그럼 K는 뭐다? 1, 3, 5, 7, 9, 요 5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25 이렇게 주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번. 흰 공 3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이때 A, B 순서로 공을 하나씩 꺼낸데, 그러니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거기다 밑에 비복원이라 쓰세요.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건 비복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 B, A, B, A 순서로 꺼내게 되는데, B가 흰 공을 꺼내야 돼요. B가 흰 공. B가 흰 공. 그렇다면 잘 봐. 흰 공이 3개밖에 없어. 검은 공이 2개 있고 흰 공이 3개밖에 없어. 그럼 최대한 검은 공만 뽑는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무조건 흰 공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두 번째에 검은 공을 뽑아야 돼요. 흰 공을 뽑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 아니구나 이거. 자, 반복해서 뽑는단 말이 없네요. 이 얘기는 쌤이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있을 때 A, B 순서로 공을 하나씩만 뽑는데, 이때 B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을 찾는 겁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흰 공이 고정입니다. 흰 공이 고정인데 앞에 사람 A가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이냐,
흰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이에요. 이 두 가지로 갈리죠. 자, 위의 경우는 얘가 검은 공을 뽑으면 5분의 2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B가 흰 공을 뽑으려면 4분의 3이겠죠. 10분의 3입니다. 흰 공을 뽑으면 5분의 2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네요. 얼마? 10분의 1입니다. 즉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란 얘기입니다. 얼마예요? 정답은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4고 5분의 2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36번 보도록 합시다. 36번 여기 밑에다 볼게요. 그냥 36번 주머니에 들어있는 8개의 바둑돌 중에 흰 공이 3개다. 자, 흰 바둑돌이 3개, 그러면 검은 바둑돌이 5개가 있습니다. 총 8개였죠. 값을 순서로 하나씩 꺼낼 때 서로 다른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이라고 주어있어요. 값과 을의 순서로 하나씩 꺼내는데 서로 다를 거라는 거는 흰, 검 이거나 검, 흰 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흰 검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3이고요. 다시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검은 거 이제 뽑으면 7분의 5. 그러면은 얼마야? 여기 약분도 안 되네. 56분의 15. 검 흰을 뽑으면 검은 거는 8분의 5 곱하기 흰 거는 7분의 3. 얘는 56분의 15 똑같네. 그러면 정답은 얼마? 56분의 32로 나눌 수 있네요. 나누면 28분의 15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더 못 나누나? 더 못 나누네요. 28분의 15 끝!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 풀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보니까 전부 다 읽고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한 장 전부 다 그런 내용인데요. 37번부터 차분하게 보도록 합시다. 37번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되었을 때 뭐야 이게? 수리 영역이 90점을 넘을 확률이 80%래요. 써볼까요? 언어 영역이 쉬울 때 수학이 90점 이상 이 확률이 80%래. 그 다음에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어려울 때 여전히 90점 이상 받을 확률은 60%래요. 공부를 잘하긴 하나 보네요. 90점 넘을 확률이 60%나 됩니다. 자, 쉽게 출제될 확률이 40%래요. 아하, 쉽게 출제될 확률이 40%고 그럼 어렵게 출제될 확률은 60%네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 학생이 수령에서 90점 넘을 확률. 자, 쉽게 출제돼서 90점 넘거나 어렵게 출제돼서 90점을 넘거나 두 가지 확률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 10분의 4예요. 이때 90점 넘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10분의 8이겠죠. 이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쉽게 출제됐을 때 90점 넘을 확률. 더하기 어렵게 출제됐을 때 90점 넘을 확률은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이네요. 얼마예요? 100분의 32 더하기 36 얼마야? 100분의 68 이렇게 주어집니다. 무려 68%. 꽤 잘하네. 90점 넘을 확률이 68%나 되면 모의고사에서 천재인데? 1등급이잖아. 1등급까지는 아니고 1, 2등급 왔다 갔다 하네. 우리 학생들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38번 노란 공 2개와 노란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A. A 주머니는 이게 A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는 2개가 있대. 그 다음에 흰 공 3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B주머니가 있는데 얘는 1개가 있대요. 어허. 주머니를 선택해야 꺼냈을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파란 공. 아하. 파란 공은 A 주머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주머니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파란 주머니, 그러니까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겠죠. 곱하기 3개 중에 2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3개. 이렇게 돼서 얼마다? 5분의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말만 잘 읽으면 됩니다. 말을 잘 읽으세요. 오케이? 39번 40번 잘못 썼 39번 맞네요. 주머니에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1개 공을 꺼냈어. 1개 꺼내고 1개 꺼냄. 그 뒤에 다시 플러스 2개 흰 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 하나 1개 또 꺼냄.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처음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처음에 꺼낸 공도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나중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뽑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 검을 꺼내거나 검을 꺼냅니다. 얘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흰 검을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흰 검은 처음에 9분의 5가 됩니다. 9분의 5. 이때 흰 걸 뽑았어요. 그 시점에서 흰 공을 2개 넣게 되면 흰 공이 현재 하나 뽑아서 3개가 됐는데 5개가 되고요. 검은 공이 다시 5개가 되죠. 그리고 검은 공을 뽑는다. 10분의 5가 되겠네요. 이게 흰 검의 확률입니다. 검검의 확률은 전체 9개 중에 이거 4구나. 잘못 썼다. 4예요. 흰검이니까 9분의 4 맞죠? 자, 그다음에 검검은 처음에 검은 거를 뽑았고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흰 공이 6개가 되고 검은 공이 4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얼마? 10분의 4. 이 2개를 더하면은 이게 뭐냐? 바로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은 확률이에요. 두 번째 검은 공. 계산을 해보면 얼마? 90분의 20이고요. 얘도 90분의 20이네요. 그럼 얼마? 9분의 4네요. 9분의 4. 자, 근데 잘 봐. 조건 확률이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검은 공을 꺼냈을 때 첫 번째도 검은 공을 꺼냈을 확률, 바로 요거 얘기합니다. 얼마? 9분의 2. 정답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조건 확률이에요.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첫 번째도 검은 공을 뽑았을 확률, 이런 거라서 뭐뭐 했을 때 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국어적인 표현을 좀 더 이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보세요. 뭐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 친절하게 설명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공부하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알려줄 거예요.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든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1부터 16까지 번호가 적힌 16장의 표에서, 자, 1부터 16. 1부터 16까지 총 16장이 있어요. 한 장씩 있는 겁니다. A 사건은 2의 배수, 즉 짝수입니다. 2, 4, 6, 8, 10, 12, 14, 16이에요. B 사건은 3의 배수, 3, 6, 9, 12, 15.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뽑은 표가 2의 배수였을 때 3의 배수일 확률. 자, 2의 배수일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근데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는 6의 배수 얘기하는 겁니다. 즉 6과 12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2의 배수에 3의 배수 얼마예요? 2분의 1. 그 다음에 위엔 6의 배수 얼마? 16분의 2니까 8분의 1인가? 그럼 얘는 정답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조건법률이네요. 뭐뭐 했을 때 뭐뭐 1 확률이라고 주어지면 조건부 확률이다. 알겠나요? 잘 기억 부탁드려요.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41번. 어떤 도로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한 사람이 뭐야? 어떤 도로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이게 뭔 말이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승용차일 때 승용차라고 기록할 확률이 90%래. 이게 뭔 말이냐? 승용차가 지나갈 때 승용차라고 기록할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즉 정상적으로 기록할 확률이 90%. 그 다음에 화물차라고 입력할 확률이 10%라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 그 다음에 화물차를 화물차라고 기록할 확률이 얼마래? 80%래. 그 얘기는 뭐야? 화물차를 승용차라고 기록할 확률이 20%나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전체의 60%가 승용차고요. 그럼 나머지 40%는 화물차겠네요. 이때 이 사람이 승용차라고 기록했을 때 실제 그 차량이 승용차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승용차 맞은 거 더하기 승용차 틀린 거 요 두 개를 더한 것 분의 승용차라고 기록하였다니까 실제 승용차인 거 이거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승용차인 걸 올바르게 기록한 거랑 틀리게 기록한 거 어쨌든 그래도 승용차라고 기록은 한 거잖아. 그랬을 때 실제 승용차가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법률이라서. 그럼 얘기를 해보면 실제 승용차를 승용차라고 기록할 확률은 10분의 9 화물차를 승용차라고 기록할 확률은 10분의 2 그 다음에 승용차라 기록 확률은 10분의 9 그러면 11분의 9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42번. 이것도 말이 기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거짓말 탐지기는 80%의 정확성.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모두 0.8이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힐 확률이 80%라 얘기예요. 정확성을 검사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말의 60%를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말 탐지기에 조심해. 그럼 40%가 참이고 60%가 거짓이야. 내가 하는 말에. 그랬을 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응답했을 때 그럼 거짓말 탐지기가 이건 그거네요. 잘 봐. 실제로 참을 얘기했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얘기할 확률을 더하기 실제로 거짓말을 얘기했지만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확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때 실제로 거짓을 말했을 확률 그러니까 난 참을 말했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판별했을 때랑 내가 거짓을 얘기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을 판별했을 때 이게 모두 거짓으로 판별하는 거죠. 거짓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거짓으로 말했을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참으로 얘기했어. 10분의 4.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건 오류가 났다는 얘기죠. 얼마? 10분의 2입니다. 더하기
나는 거짓으로 얘기했어.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으로 올바르게 판단했으면 10분의 8이죠. 이때 나는 거거니까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100분의 8 더하기 100분의 48 100분의 48 결국은 56분의 48입니다. 근데 4로 나눌 수 있네요. 12고요. 14입니다. 7분의 6 이렇게 되네요. 이랬을 때 P 곱하기 Q의 값이고 76에 4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를 읽어보면 우산을 가지고 외출하여 어떤 장소에 들리면 4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다. 자,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4분의 1. 우산을 잃어버린다. 우산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서점, 그 다음에 독서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독서실 다음에 제과점을 갔다 다시 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서점, 독서실, 제과점을 갔을 때 우산이 없대. 아하. 그때 독서실에서 여기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P분의 Q. 자, 일단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우산을 잃어버렸으면 서점에서 잃어버렸으면 첫 번째로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으면은 처음 서점에서는 안 잃어버렸고요. 그 두 번째인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6분의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과점에서 잃어버렸으면 그럼 첫 번째 안 잃어버렸고 독서실에서도 안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제과점에서 잃어버렸다. 얼마? 6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더할게요. 전부 다 더하면 64분의 16 더하기 64분의 12 더하기 64분의 9 전체 분의 어디서 잃어버렸다? 독서실 64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64분의 28에다 9를 더하니까 37 64분의 12 얼마? 37분의 1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각각 잃어버렸을 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독서실을 잃어버렸을 때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일단 잃어버렸고 그게 독서실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A, B가 독립사건이고 P, A 교 B의 C가 6분의 1이다. 그 다음에 P, A 합집합 B는 얼마다? 6분의 5이다. 이때 PA 값 구하세요. PA 값은 자, 독립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PA 곱하기 PB의 C가 얼마다? 6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PA 합 B는 6분의 5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거는 이 얘기도 됩니다. 이 얘기도 되지만 이것도 되네요. P A 빼기 B 차집합 이게 6분의 5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전체가 6분의 5인데 여기가 6분의 5가 아니라 6분의 1 6분의 1이래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6분의 4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PB가 얼마? PB는 3분의 2면은 PB의 여집합은 3분의 1. 그럼 얘가 뭐라는 소리예요? 3분의 1이라는 소리네. 즉 PA 곱하기 3분의 1은 6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P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4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봅시다. 아하, 45번 말이 기네요. 상자 A는 검은 공 5개, 검은 공 5개와 흰 공 몇 개? 2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붉은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답니다. 아, 검은 공 3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어요. 잘했다. 쏘리. 다시 써야겠다. 45번. 상자 A에는 검은 공 5개. 그 다음에 흰 공 2개. 상자 B에는 붉은 공 4개.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P는 여기서 꺼내고, P는 여기서 꺼내고, Q는 여기서 꺼냈어. Q는 여기서 공을 꺼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래요. 아하. 자, 이때 A만 검은 공을 꺼낼 확률. 그럼 얼마예요? 7분의 2 곱하기 B는 7분의 4가 돼야 되죠. 붉은 공 뽑은 거야. 49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만 검은 공을 뽑았다. B만 검은 공. 그럼 어떻게 돼요? 7분의 2 곱하기 7분의 3 49분의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49분의 14. 그럼 7로 나누면은 7분의 2네요. 왜냐면 서로소라 그랬으니까 얼마? 9. P 더하기 Q는 9이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46번 문제. 정사면체 A에는 각면에 1, 2, 2, 3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고 정육면체 B에는 1, 1, 2, 2, 3, 3. 자, 정사면체 A에는 1, 2, 2, 3이 적혀 있고 B에는 1, 2개, 2, 2개, 3, 2개가 적혀 있다. 이 두 정다면체를 동시에 던질 때 바닥에 면에 닿는 적힌 글자가 한 개는 짝수이고 한 개는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아하. 자, A와 B가 있는데 얘가 한 개만 홀수란 얘기는 얘가 홀수면은 얘는 짝수고요. 얘가 짝수면은 얘가 홀수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얘가 홀수인 경우는 얼마예요? 4분의 2 곱하기 얘는 짝수니까 6분의 2네요. 얼마? 얘랑 지워지니까 6분의 1. 그 다음 A의 짝수면은 4분의 2고요. 홀수면은 6분의 4네요. 그럼 얘랑 얘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지면 정답은 3분의 1.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얼마?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3.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4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47번입니다. 47번. A, B 두 사람이 흰 공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부터 먼저 꺼낸대요. 순서는 A, B, A의 순서입니다. 이때 흰 공 꺼낸 애가 이긴대. 먼저 흰 공 꺼낸 애가 이긴다는데 A가 이길 확률. 자, 잘 봐. 흰 공이 3개나 있습니다. 검은 공 2개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3번까지는 이제 승부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3번까지. 왜냐면은 여기에 검은 공, 여기에 흰 공이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A에서 무조건 승부가 갈립니다. 무조건. 아무리 늦게 끝나더라도.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바로 꺼내든가 아니면 첫 번째 검은 공, 두 번째도 검은 공, 마지막에 흰 공을 꺼내든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A가 이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A가 첫 번째에 이길 경우, 한 번에 이길 경우는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검은 거 뽑고 다시 넣지 않는데요. 다시 넣는다? 다시 넣는다 그러면은 말이 다르네요. 이건 복원입니다. 그러면은 A가 첫 번째 이기는 건 5분의 3. 세 번째 이기는 건 둘 다 못 뽑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이 되겠죠. 세 번째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다섯 번째 뽑는 경우. 네 번째까지 못 뽑고 다섯 번째 뽑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못 뽑습니다. 5분의 2만 몇 번 곱해요? 4번 곱하고 그 다음에 5분의 3.
그 다음에 7번째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결국 이게 뭐냐? 무한 등비 급수가 됩니다. 초항은 5분의 3이고 공비는 얼마인? 25분의 4인 무한 등비 급수예요. 무한 등비 급수의 공식은 얼마? 1 빼기 r분의 a였죠. 그러니까 1 빼기 25분의 4분의 5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25분의 21, 그 다음에 25분의 15. 정답은 21분의 15니까 3으로 나눠서 7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A가 이길 확률입니다. A가 이길 확률이 꽤 높네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